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기를 걸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 5경기, 적게 보면 1경기에서 2경기 정도가 오늘 비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가장 오늘 유력하게 진행이 못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경기는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슈퍼 루키, 이젠 루키 이제 딱지를 뗐지만 이제 그래도 젊은 영건이 헌터 그린과 폴 스킨스의 명품 투수전 경기가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어서 아마 진행이 제대로 못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미리 좀 보여드리면 현재 해당 경기가 진행될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현지 시간 6시 40분, 오후 6시 40분인데 지금 아침부터 계속 비 소식이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비 소식이 있고 그치다 안 오다 하다가 6시부터 해서 해가 좀 뜨나 싶은데 다시 또 비가 오고 중간에 그쳤다가 다시 또 비가 오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냥 내피셜 쓰는 게 아니라 비가 실제로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날씨가 개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지만 이제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도 경기 시작하고 한 2시간 이후부터 비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경기도 오늘 경기에서 강수 확률은 71%로 점심때부터 비가 오는데 클리블랜드는 일단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와 템파베이 경기도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더 딜레이가 걸렸다가 나중에 밤늦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5경기, 적게 보면은 1경기, 유력하게 좀 안 할 것 같은 게 좀 신시내티인데 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들은 배팅을 웬만하면 안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경기 선정을 하면서 조합픽 구매하신 분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을 하면서 저는 이제 5경기를 배제하고 10경기 내에서 선정을 해서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조합을 좀 짜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살펴보면 이제 애틀랜타와 워싱턴의 대결입니다. 어제 경기 이 경기도 이제 사실 애틀랜타 핸디슨 가셨을 분도 많을 거고 오버 가셨을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대2라는 조금 아쉬운 스코어로 8회에 마인까지 부러뜨리면서 이 경기가 끝이 났었죠. 저는 이 경기를 사실 와일드랩이 또다시 보질하면서 삽질해가지고 좀 더 점수가 나면서 역배까지도 잘못하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경기였는데 저는 일단 먼저 생각했던 건 오버였어요. 근데 저 또한 이제 그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르게 경기가 흘러갔던 양상이 되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알바레즈 대 엘더의 대결로서 이제 점수가 좀 이제 또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알바레즈가 지난 등판에서 한번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털렸어요. 그래서 이전 앞선 3번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너무나도 좋은 피칭이 이제 매츠를 상대로 꼬꾸라지면서 조기 강판을 당하는 경험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알바레즈의 똥볼이 애틀랜타 타선을 또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표본이 너무 적어요. 이제 4경기밖에 안 던진 루키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경기를 이제 알바레즈의 역량 자체를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애틀랜타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성적에서의 이 좌투 상대 지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돌슨, 김하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고, 애틀랜타가 이제 알비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타선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 기준으로 라인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퍼, 올슨, 아쿠냐, 발두인, 김하성, 해리스 2세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알비스의 자리에 와이즐리가 들어와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위 타선에서 많이 좀 약해지는 모습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위 타선에서의 부진은 또 감안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 이 좌투 상대 지표상으로 그래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저도 여전히 제가 애틀랜타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장타 생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비스 자투 상대로 9월달도 3할 오픈 7리나 쳐줬던 이제 아지 알비스가 빠지면서 올슨, 그 다음에 김하성, 그 다음에 아쿠냐 주니어, 뭐 그 정도 발두인 선에서 경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김하성이 지금 좌투 상대로 9월 달에 19타수 10안타입니다. 팀 내 가장 좌투 상대로 잘 치는 선수이고, 그래도 공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도 애틀랜타가 이길 가능성은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5점의 균점도 잡혔고, 그리고 엘더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피칭 또한 분명 이 9월 달까지 보여준 성적 자체가 반등이 분명히 이루어졌었고, 엘더가 이제는 선발로서 좀 기대할 만한 피칭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휴스턴한테 한번 꼬꾸라지긴 했지만 다시 디트로이트 상대로 반등하면서 무사사하고 7이닝 1실점 피칭으로 솔로홈런 하나가 유일한 실점이었을 만큼 단단한 피칭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엘더가 단기성 이 호투가 아니라 지난 8월 24일부터 6경기를 치르면서 부진했던 경기가 그 한 경기밖에 없었을 만큼 그 한 경기 제외 전부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애틀랜타 쪽으로 좀 더 승기는 기운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 구매를 고려할까 했지만 일단 배당 삭감이 0.22 배당의 삭감이 있어서 저도 이 경기를 구매로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이제 여러분들도 핸디캡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경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입이죠, 이 경기도. 네, 수입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경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틀랜타 승, 그리고 저도 핸디슨까지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실제로 조합에 고려하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만, 그래도 전력적으로 볼 때 좌투 상대로 애틀랜타가 약하지 않다 라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기에서 좌투 상대로 공략할 수 있는 게 이제 매돌슨, 그 다음에 아쿠냐 주니어, 김하성, 그 다음에 발드윈 4명 정도라고 봅니다. 결국 상위 타선 4명이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샌디에고 대 미러키. 쳐다도 보기 싫어요, 사실. 오늘도 미러키 8.5 오버를 제가 조합으로 드렸었는데 2회까지 6점이 났는데도 그게 언더가 나가지고 미러키의 0봉패로 7대0으로 경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사 말루 찬스에서 한 점도 못 냈던 이 샌디에고도 참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미러키의 타선이 지금 이게 요 며칠이 아니에요. 지금 꽤나 길어졌습니다. 미러키 타선이 폭발하지 않은 게 지금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타격감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타격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도 지금 조합으로 안 썼으면은 어제 진짜 박수를 쳤을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유력한 이 챔피언십에 갔을 때,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팀이 또 미러키였고, 8월, 7월달 페이스만 보더라도 정말 잘했으니까.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좀 어제 경기에 삽질했던 거를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었겠는데, 저도 이제 조합표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 타선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실제로 미러키가 최근에 LA 에인저스 시리즈를 끝내고 이 세인트루이스 원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당 최근 이제 어제 경기까지죠. 5경기를 치르면서 미러키가 낸 점수 자체가 9점밖에 안 돼요. 즉 경기당 2점이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이 심각한 타격 부진이 또 샌디에고에게 우승을 선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죠. 왜? 다저스가 어제 스캇이 또 털리면서 이제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다저스가 88승으로 묶여있는 동안에 샌디에고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4연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이고 나발이고 간에 의미가 없어요. 다 잡아야 되는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총력을 다할 경기일 거고, 어제 경기에서 점수차가 있다 보니까 불펜 그 필승조들을 아꼈습니다.
무리를 시켰던 이 자완 필승조 모레온부터 시작해서 어제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이 또 카메라로 잡히기도 했었던 이 메이슨 밀러, 그 다음에 마무리 투수 수아레즈까지 이 3연투를 했던 자완 필승조 그리고 마무리 투수가 휴식을 하루 취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또 기용될까 한번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기용될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경기까지 잡는 걸로 목표로 샌디에고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패트릭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트릭 공이 생각보다 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얘가 이제 커터, 포심, 싱커를 같이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조금 잡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투수로서 지금 선발 투수로서도 좀 던질 수 있다는 걸 좀 지난 경기 통해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투구수 자체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부하가 걸려있는 미러키 불펜진에 필승조급 자원들을 바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오늘도 꽤나 까다로운 경기를 하게 되는 이제 5회와 6회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늘도 미러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샌디에고의 타선 자체가 패트릭 골은 과연 잘 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 기준으로서도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샌디에고의 정배당 구매율 자체가 51%가 구매가 되고 있고 실제 1.57배를 받은 배당에 대비해서는 역배 구매비가 거의 반반이죠. 51대 49로. 근데 미러키 쪽으로 구매 자금이 79%가 들어갔고 샤프머니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좀 대중들도 그렇고 이제 큰 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도 이거를 갖다가 미러키 승 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다 보니 샌디에고 승으로 쉽사리 접근할 수는 없는 경기고요. 저는 7.5점 기준에서 그래도 이 경기가 선발 싸움에서 교착 상태가 좀 이루어지면 언더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명분 자체만 보더라도 샌디에고가 이 경기 내주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매 흐름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거슬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력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미러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데이터 타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샌디에고가 지금 이번 시리즈 동안 보여줬던 타격 생각하면은 근소한 차이로 샌디에고가 유리한 고지를 선발 싸움에서 잡게 되었을 때 불펜 싸움에서 이거를 굳힐 수 있는 힘이 샌디에고가 있다 보니 이거는 저는 샌디에고가 이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 경기입니다. 단 이 구매 흐름과 자본의 움직임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런 샌디에고 승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데이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샌디에고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제 볼티모어 역배를 좀 봤던 경기였는데 그럴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 최근의 성적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즌적인 지표에서의 특유의 상승을 볼 것이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와 볼티모어 이 경기 일단 애초에 비 때문에 좀 걸리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베팅은 안 합니다. 그래도 분석을 좀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비의 요소를 제외를 하고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셰인 바즈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제구예요. 셰인 바즈의 제구가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분명 출루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실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특히나 컵스 원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많이 어려운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은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한 타격감까지도 좀 반영을 해보면은 볼티모어가 어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투수들의 활약이 꽤나 이제 뛰어났던 경기여서 크레모 정말 좋았었죠. 그리고 불펜에서도 점수차를 벌려놨다 보니까는 좀 아끼는 운영을 했는데도 이거를 다 무실점으로 지켜줬어요. 남은 이닝을. 거기에 이제 타선을 조금 바라보면은 셰인 바즈와의 상성을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오닐 크루즈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대량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타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셰인 바즈의 공을 칠 수 있는 쪽은 웨스버그와 할러데이 정도로 한정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그 이상으로 다른 타자들이 많이 칠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지표가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셰인 바제가 이 볼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볼티모어의 잔루가 좀 있을 것 같고, 웰즈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하고 이제 9월 2일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점이 거의 홈런, 솔로 홈런이나 뭐 이런 거 많은 거 말고는 없는 수준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고, 템파베이가 지금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답답한 경기를 하죠. 타격감이 완전히 쓰레기처럼 문드러져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심슨 말고는 사실 이거를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장담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만큼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점수가 좀 안 나는 양상에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요거는 좀 8.5 점의 기준점이 또 주셨다면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게 비 소식이 또 있는 경기이다 보니 저로서는 이게 뭐 지연 시작이 되면 참 다행이긴 한데, 날씨란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비구름이 끼어 있다,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구매 고려는 안 하는 좀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배팅 스타일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만 저는 애초에 고려 자체를 안 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마 지연 시작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지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클리블랜드가 어제 경기에서 또 사고를 쳤어요. 스쿠바를 무너뜨리고 이제 결국 승리를 하면서 디트로이트를 따내고 지금 지구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다 잡아내고 다음 시리즈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 디트로이트를 몰아내고 시즌 막판 극장의 역전 드라마를 또 쓰게 될 클리블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스토리가 생기기 좀 두려운 게, 실제로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면은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스토리를 쓰면은 이게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생긴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지금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연승을 달리고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 페이스를 끌어오는 와중에 오늘도 플라우티와 바이비를 또 만나게 되는데, 바이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윌리엄스의 공을 못 치고 나서 그 다음날 경기에서 바이비를 만나면 바이비의 공도 못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구사 유형이 굉장히 비슷한데 유사한 공을 던지는데 각이 조금 다르고 구속이 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타자들이 보통 제대로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디트로이트가, 어제도 이제 라일리 그린이 그렇게 활약을 해주고 했지만 사실 클리블랜드가 지금 보여주는 응징 자체가 굉장히 매섭거든요. 어제 이제 번트를 대다가 스쿠발이 이제 플라이에 대가리를 맞춰버려갖고 좀 실려 나갔습니다. 실려 나가고 그걸로 인한 선수 전략의 변경은 분명히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플라이가 본체는 아니죠. 플라이가 본체라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스티븐 컨과 그 다음에 호세 라미레즈로 야구를 하는 이 클리블랜드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걔네들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클리블랜드가 또 유리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제 경기 또 이제 게리스 스미스 그 다음에 사브로스키를 또 썼던 이 클리블랜드긴 합니다만 하루를 또 쉬었죠. 그래서 얘네들 무조건 연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도 바이비가 버티는 와중에 이 경기는 충분히 이 클리블랜드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고, 정배 받는 거 이제는 납득을 해야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타격감 이 수준 가지고는 답이 안 서요. 네, 그래서 저로서도 이 경기는 뭐 언더라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원정 플라우티거든요. 플라우티 자체도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입니다만 홈에서 성적이 이제 WHIP 수준으로 따지고 보면 1.22가 나오고 있고 원정에서 1.38이 나와요. ERA 차이가 4점대 5점대로 큰 이격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이 피안타율 2할 2푼 3리와 2할 6푼의 차이, 원정에서의 분명한 부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플라우티가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이번 시즌에 이 경기를 하면서
하면서 플라우티가 퀄리티 스타트도 분명히 기록을 했었고 지난 경기에서 볼지를 그렇게 했음에도 5이닝 1실점으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실점은 없을 거라고 또 예상을 하게 되고 그를 기반으로 하면 오늘도 언더게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제는 6.5점이 잡혀갖고 0.5 오버가 났는데 이제 오늘은 7.5점 선에서는 그 근사치에서 또 언더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경기입니다. 그래도 저라면은 그냥 클리블랜드 승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일 겁니다. 물론 이 경기도 비의 피해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예요. 그래서 저로서도 이게 날씨가 정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아쉽지만 저도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 스킨스와 헌터 그린의 매치업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저도 주력으로 신시내티 승을 들었었습니다. 애리조나와 함께 지금 당장 뉴욕 매치를 맹추격하면서 와일드카드에 도전하는 입장이 되었었던 신시내티였었고 저는 어제 경기에서 피츠버그 경기를 분석하면서 분명 불펜 ERA, 선발 투수 마운드 ERA였죠. 2.8대 ERA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날 수는 없었고 똥줄 타면서도 근사치에서 신시내티가 우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신시내티 경기를 이게 신시내티가 이기려면 피츠버그에게 3점 이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2점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오닐 크루즈에게 홈런을 맞는 순간 터졌다 싶었었거든요. 이제 4점은 지금의 피츠버그가 9월달 2주 동안에 최근 2주 동안에 보여준 마운드의 높이를 따졌을 때 4점은 내기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같은 어제도 그렇게 다 되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폴 스킨스를 꺼낸다면 당연히 피츠버그의 실점은 그 정도까지 높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헌터 그린이 나와서 지난 경기에 그렇게 완봉승을 거두면서 경기를 해줬었고 오늘 경기에서 그 완봉승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떠한 선수들의 이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타격 지표죠. 어제 신시내티가 병살타만 몇 개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땅볼을 너무 많이 치고 있습니다. 발사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피츠버그가 이 보여준 타격 지표가 상승선에 있었다. 하락세에 똑같이 있었던 지난 2주간의 데이터지만 일주일간 표본을 봤을 때는 피츠버그의 타선은 올라가고 있었고 신시내티 타선은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신시내티의 승을 근거로 했던 거는 결국 스윙어의 활약이 근거되기 때문에 좀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봤던 건데 오늘도 결국 폴스킨스라면 신시내티 타선은 굳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경기 자체가 지금 신시내티의 정배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피츠버그의 정배당이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다라고 느껴질 정도이고 이게 신시내티의 정배당이 나온 이유는 결국 헌터 그린이 폴 스킨스보다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는 건데 이 그런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게 피츠버그의 지금 불펜진들의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7.5점이 기준점이라면 그 이상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 이제 마지노선 맥스 선이죠. 그거 200이닝 잡았었는데 지난 경기를 컵스 상대로 좀 털리면서 조기에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경기에 명분이 좀 많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1점대 ERA 진입입니다. 1점대 ERA 진입. 그래서 이 지난 경기 삽질하면서 2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아마 선수 스스로도 헌터 그린과 라이벌의식을 조금 느끼면서 이 경기에 1점대 진입을 목표로 아마 악바리 투구를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를 피츠버그 사이드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저는 언더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만 이게 비 소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비 소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기 양상 자체를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배팅은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경기 배팅하고 보는 게 그렇게 꿀잼일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고 이 선발 투수 리그 최강의 파이어볼러들 제구되는 파이어볼러들의 압도적인 대결인데 이런 경기 비 때문에 못 본다 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놔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이제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어제 듀란의 블론 세이브로 인해서 연장까지 가게 됐고 이게 비 때문에 잠시 멈췄던 게 좀 컸어요. 예, 비 때문에 멈췄던 게 컸고 이후에 컬커링이 좀 공략을 당하면서 막판에 무너져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져버리게 했는데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경기 내용 자체부터가
그렇게 뭐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필라델피아가 이미 어제도 만약에 이겼다면 미러키가 지금 그렇게 딱 껴갖고 깎이고 있는 상황에 추격하는 기회가 되고 좀 진짜로 1번 시드를 잡게 됐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기도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필라델피아의 목표는 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리얼무토가 이제 한 방 쳐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도 예, 부상에 이제 뼈에 이상은 없다라고 소견 발표가 나가지고 아마 오늘 하루는 휴식을 하는 채로 아마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자르도가 이제 어제 대타로 나왔었던 그 마찬과 함께 이제 합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웨더스와 함께 이 맞불을 붙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경기가 나올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타격감만 따지고 보면 오늘도 필라델피아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고 좌투수 웨더스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공략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실 저 하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투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는 하지 못합니다만 여전히 뭐 슈아버, 그 다음에 베이더, 그 다음에 우타자들 핵심인데 마시는 자타고 알렉분, 카스티아노스가 오늘도 좀 중심이 돼줘야 돼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선수들을 조금 돌려쓰면서 라인업을 좀 고정시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어차피 구매하기 좀 어려운 경기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지금 경기 진행 시간이 이제 8시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도 메타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필라델피아가 제대로 된 라인업을 끌고 나오기를. 어차피 어제 경기에서 불펜은 서로가 좀 많이 썼고 선발 투수 역할이 중요한데 루자르도는 이닝 히터 능력이 있죠. 그래서 불펜들의 부하가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은 저도 드리게 됩니다만 그 라인업의 변수 때문에 실제 제가 오늘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점수 평가에 6.5점을 써놨어요. 6.5점. 그만큼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의 변수, 주전포수 리얼모토가 결국 부상으로 완벽한 이탈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미 오늘 경기도 보셨다시피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는 정배 메리트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다, 메리트가 없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루자르도를 앞세우면은 오늘 경기에서 우세함을 잡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는 홈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화이트삭스, 오늘 절대로 걸면 안 되는 경기죠. 양키스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카발레로의 카미네로의 끝내기 안타로, 그것도 사실 테일러의 수비 미스예요. 그거는 다이빙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됐죠. 예, 일단은 그걸로 끝내기로 돼가지고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어제 경기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키스가 어제 경기를 토대로 이제 한 시즌에 일단 단기적 목표를 달성을 했다 보니까 이제 어제 또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가 과연 제대로 된 경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맥스 프리드 대 이제 엘라드 등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누가 어떻게 역배를 보겠어요. 양키스가 선발에서도 우위를 가져가야 되고 타격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지표들은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맥스 프리드가 버텼을 때 이 양키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타자들이 활약을 해줘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타선의 잠재력은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꼭 강조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키스가 이렇게 샴페인까지 터트리면서 어제 경기에 축배를 들어버렸다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양키스가 조금 더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양키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뭐 소량이지만 그 맥주와 샴페인에 이렇게 탄산을 터트리면서 이제 술을 좀 마시고 그렇게 축배를 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끼리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애인과 좋은 시간 보내고 뜨밤 보내고 했을 때 다음날 와가지고 그 컨디션 자체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 한번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도 이 경기가 양키스가 어제 그렇게
라커룸에서 샴페인 터트리는 걸 직접 봤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 경기는 또 비 소식이 또 경기 막판에 있어요. 그러면 양키스가 불안한 게 뭡니까? 결국 이 맥스 프리드가 만약에 비가 좀 빠르게 온다. 맥스 프리드가 5이닝도 안 던졌는데 비가 와버린다. 그럼 맥스 프리드 내려가서 어깨 식은 후에 양키스 불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양키스가 불펜들을 안 그래도 못 믿는데 우승까지 확정시킨 상황에서 불펜들 휴식 교업도 부여하게 되면은 또 뭐 택시 스코어도 올렸거나 아니면은 또 어린 선수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 이거 경기 그냥 대주는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근데 저로서 이 경기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도 그래도 양키스가 타선이 어제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좀 타격이 좀 침체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맥스 프리드가 그래도 버텨줄 거 생각하면은 언더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한 불펜과 맥스 프리드의 이닝도 보장할 수 없는 비 소식이 중간에 있다라는 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 이 경기는 저는 구매를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냥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그거를 고려하고도 가시겠다고 하면은 말릴 수는 없는데 저는 절대 추천 못 드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특히나 비가 중간에 온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큰 디스핸디캡이에요, 정배당에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양키스 승원도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비추천드린다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와 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그래도 보스턴이 또 이겨줘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죠. 어제도 많이 답답했던 경기였어요. 1회에도 스토리가 그렇게 송구실책으로, 저 1루수 송구실책이었죠. 그래갖고 못 잡아가지고 그 스프링어가 출루가 되었었고, 2회에도 그 토스, 그 2루 병살타 토스를 갖다가 못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 2로 찬스를 만들어줬고 결국 말루를 만들었는데 스프링어가 거기서 이제 심판이 도왔죠. 심판이 3루 살짝 떼어서 다고였거든요. 사실 베이스 그건 솔직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베이스 위를 훑고 갔어요. 훑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파울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였어요. 그게 3루로 당기 타구가. 근데 파울 판정을 해줬고 보선이 거기서 한숨 덜었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 공이 슬라이더가 심판이 바깥쪽에 빠진 공인데 이제 스트라이크 콜을 삼진으로 주면서 스프링어가 극대노를 하면서 경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보스턴이 이기는 경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토론토를 좀 잡을 가능성은 또 높아 보이죠. 이제 슈거저가 지난 경기에 삽질하면서 조기강판 당했었고 크로셰는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믿을만한 투구를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스턴은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잡아내야 되고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커트라인이 졸라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뭐 지금 내셔널리그만 하더라도 81승 커트라인 걸리고 있는데 이 클리블랜드의 상승으로 해서 디트로이트가 왕자를 내주면서 아메리칸 리그는 커트라인이 85승입니다. 85승. 지금 현재 기점으로. 그리고 휴스턴이 어제 경기 딱 끼면서 4연패에 박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84승으로 오히려 지금 이제 와카 시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스턴, 디트로이트 그리고 휴스턴과의 클리블랜드까지 4파전으로서 최대 86승 팀 보스턴. 근데 얘는 리그 이제 선두가 토론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있는 거고, 그러면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휴스턴까지 끼어가지고 이거를 사실상 3.5파전 느낌으로다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진짜로 치열합니다.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는 진짜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단두대 매치였었고, 휴스턴은 애틀레틱스와의 경기 제가 어제도 그렇게 애틀레틱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언더게임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또 꺾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헌터 브라운 나오거든요. 잡아줄 거라고 예상을 만약에 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에서 오늘 클리블랜드가 유리하다고 봤으니 디트로이트는 정치할 거고 휴스턴이 85승으로 따라오면은 보스턴 이거 오늘 딱 끼면 또 한 경기로 그냥 외줄타기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잡고 싶은 경기예요. 하필 선발 투수도 오늘 팀의 에이스 크로셰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토론토가 이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클레멘트부터 스트로 그 다음에 이 벌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타 타자들이 좌투 상대를 의외로 치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분명히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게 후반기 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유효합니다. 근데 최근에 토론토의 성적을 보면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비셋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토론토 타선이 그게 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선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토론토가 이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제 홈런이 아닌 보스턴도 결국 2루타 생산에서 득점권 만드는 그 기술 차이로 결국 보스턴이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이제 저 핵심적으로 활약했던 게 이제 로우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슈워저를 상대로 했을 때는 어제 또 좀 컨디션이 또 안 좋았었던 듀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시다도 어제 잘 쳤거든요. 요시다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기대가 되는 쪽은 상성상 라프 스나이더와 나바에즈가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타격 지표에서 봤을 때 토론토는 오늘 스프링어, 게레로 주니어 투툴이지만 결국 슈워저를 상대로 하는 이 보스턴 타선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고 좀 더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정배받는 건 납득되고 이겨야 되는 명분까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좀 그래도 보스턴이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로는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도 일단 비가 오는데 토론토 로저스 스타디움은 돔구장이죠. 그래서 의미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돔구장이 닫힌 채로 경기를 할 거고 그 상황도 아마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컵스 대 뉴욕 매치입니다. 어제 경기 개꿀잼 중에 꿀잼 경기였었고요. 이제 컵스가 초기에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만 매치의 비기닝 한 번에 경기를 바짝 따라잡히고 결국에는 동점 상황을 만든 거를 역전과 재역전, 추격과 역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8회 알바레즈 주니어의 알바레즈의 홈런과 함께 이게 9대 7로 역전이 이루어져가지고 매치가 다시 한번 와일드카드 시드의 불씨를 살리는데 성공했던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흥미로웠던 경기였고 이번 시리즈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보이드 대 통인데 보이드 저번 경기뿐만 아니라 9월 때부터 지금 삽질을 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이게 왜 7.5점이 사실 주어졌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통이 지난 경기에 한번 다시 반등을 하면서 호투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통 지금 뭐 다시 차세대 팀 리스컴이라고 봐야 되는 앞도 좀 무리가 많이 가는 폼으로 던지는 통인데 그걸로 인해서 강점으로 나타나는 커브볼이 있긴 합니다만 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하고 나서 그 커브볼보다는 의존도 자체가 슬라이더에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이 통의 성적이 좀 안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에서도 이 컵스의 타선이 공략을 사실 좀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드도 지금 매치가 지금 어제 경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치는 다른 애들 없어요. 그냥 린도어, 소토, 알론소, 그 다음에 니모 얘네 치면은 경기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린도어 홈런 쳤죠. 니모 홈런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알론소도 어제 타점 하나 했죠. 그러면서 상위 타선에서 얘네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체 타선 자체가 얘네들이 치면서 경기에 선순환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매치 상승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저는 드리는 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당장 오늘도 이제 보이드라는 선수 자체가 커맨드도 되고 시즌 동안 이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승 8패라는 성적을 얻을 동안에 9월달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짜로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해줬던 게 이 보이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오늘 경기도 저는 아쉽지만 보이드가 최근에 보여준 성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매치 타선에게 공략을 당해야 된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매치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경기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어제 경기 투수 운영 양상 때문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드가 이미 지금 9월달에 3경기 동안에 3할 1푼 7리 피안타율로 WHIP가 1.53을 뚫고 있고 이 성적이 9월 3경기뿐만 아니라 이 8월 중순부터 이어진 성적입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이렇게 부진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보이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매치의 타선이 터지게 되면 오늘도 질 수 있다 컵스가. 그래서 이미 이 경기도 제 기준에서도 0.2배당의 배당 삭감이 컵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점이 7.5점이긴 한데 저는 이건 오버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역배까지도 가능성을 염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컵스가 어제 경기 홀튼이 3이닝 만에 내려가고 이제 로저스, 포머란츠, 키드리치, 티엘바 필승조를 싸그리 다 끌었었어요. 켈러 빼고 다시 다 썼거든요. 그래서 매치도 불펜을 소모한 거는 매한가지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컵스든 매치든 결국 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타선이 더 잘 공략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하면은 저는 매치가 판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매치 역배까지도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겁니다.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제가 절대로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기 건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어제 경기에서도 텍사스는 경기를 닦였습니다. 미네소타에게. 점수가 또 안 나죠. 얘네들 명분이 없어요. 4대1로 또 지는 경기가 돼버렸는데, 오늘도 디그롬 나오는 경기예요. 디그롬이 나오고 이제 타이브레들리면은, 사실 타이브레들 성적만 보더라도 이건 디그롬 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승이라고 보면 안 되고 디그롬 승인 경기죠. 디그롬 승.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사실 분석이랄 게 없습니다. 타이브레들리는 이미 커맨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구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텍사스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구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텍사스 라인업이 사실 이건 공략을 해줘야 되고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경기일 거고, 디트로이트 텍사스 입장에서도 디그롬을 꺼내는 상황에 디그롬이 버텨줘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이거는 뭐 디그롬 승이라고, 텍사스 승이라보다는 디그롬 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게 좀 큰 돈이 미네소타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배 구매율 자체는 76%인데 해외 역배 구매 자금은 표는 그러면 24%가 구매가 된 겁니다만 40%의 표가 40%의 돈이 이제 미네소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간 돈의 규모 사이즈가 결국 샤프머니와 함께 고래의 그 돈이 좀 이제 미네소타 쪽으로 좀 들어간 이 지표가 잡혔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유료 자료긴 한데 실제로 그 시그널이 좀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그렇게 되면 디그롬이 그렇게 털릴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텍사스의 타선이 의외로 타이브레들에게 고전하면서 이게 점수가 어제처럼 또 안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경기는 좀 우회를 해가지고 언더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그롬이 최근에 들어서 피홈런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필이면은 미네소타 자체도 장타를 때렸을 때 성과가 나오는 팀이다 보니까 그 홈런에 대한 우려를 또 생각을 또 해줘야 된다는 변수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점선에서는 외줄타기 언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경기일 겁니다. 그래도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인트루이스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대놓고 역배가라고 꼬시는 경기거든요. 이게 속아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걸러야 되는지 진짜로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 LA 인저스가 이길 거라고 어떻게 봅니까? 근데 LA 인저스 정배당을 줬어요. 이거를 갖다가 해외에서도 이게 정배당이에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정배당이고, LA 인저스도 지금 국내에서도 좀 정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구매율 자체도 이렇게 배당을 주었는데 아직 구매율도 이게 이상하거든요. 구매율이 LA 인저스 구매율이 22%, 캔자스시티 승 구매율이 78%가 이루어지고 있고, 돈은 캔자스시티에게 95%가 들어갔어요. 근데도 배당이 안 바뀌어요. 이 미친놈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오늘 콜렉에다 기쿠치거든요. 콜렉 지금 9월 때 존나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어제 타격도 보셨다시피 결국에 가르시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치는 캔자스시티 타선을 보면은 오늘 뭐 누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소리도 나온 것도 없고, 이게 대준다라고 말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A 인저스는 이제 부상으로 주전 선수 2명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캔자스시티가 역배인지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캔자스시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과 예측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로서도 이거는 캔자스시티 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좀 꼬시는데, 이게 얘네들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LA 인저스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의 근거가 있는 건지, 내부 소식이 있는 건지, 사실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제 기준에서의 기쿠치는 오늘 경기에서 볼질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 5이닝 못 던지고 내려가면 또 캔자스시티
파티예요. 이거는 상위 타선에서 해결이 다 되는 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어제 경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캔자스시티가 좌투 상대로 약하지도 않아요. 어제 타격감 좋았던 가르시아, 바위쭈, 파스컨티노, 페레즈, 그 다음에 프레이저 뭐 이렇게 타격감 다 괜찮았죠. 어제 선발 전원안타 때렸죠. 전원안타 때려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캔자스시티가 9월달에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성적만 보더라도 지금 프레이저는 이제 타격감 올라온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페레즈가 좌투 상대로 3할 5푼 7리 치고 있고, 인디아도 3할 7푼 5리 치고 있고요. 9월달 기준입니다. 바위주는 부상 복귀하고 좀 부진했던 것 때문에 좌투 상대로 성적이 2할 3푼대로 떨어져 있는데, 파스컨티노도 지금 2할 5푼 수준으로 타격이 좀 되고 있는 편인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파스컨티노, 바위쭈가 살아나는 수준에 따라서 점수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만, 결국 지금 가르시아는 절대 이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르시아에다가 살바도르 페레즈 칠 거고, 거기에 뭐 인디아 가세한 것까지 더해지면은 점수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근데 저로서는 이 경기를 그렇게 판단하면 오늘 역배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대중들도 해외 북미 기준입니다. 이게 북미 구매율 기준이에요. 북미 구매율 기준으로 개미들도 업체도 그 다음에 큰손도 다 지금 캔자스시티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게 계속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아마 이게 아침 되면은 배당 역전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래서 먼저 구매해서 이제 선취하느냐, 아니면은 정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배당 바뀌고, 아 그래 이건 캔자스시티가 이기는 거 맞지, 이건 확실하다 했을 때 아침에 구매하느냐, 그게 선택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배당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이거는 배당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해요. 배당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한 게 좋으시면은 캔자가 배당이 떨어지고 구매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속거나 속이거나 둘 중, 원래 인생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속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네, 속아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낚는 경기죠. 이게 오늘 이런 경기가 많아서 진짜 머리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넬슨과 스넬의 대결인데, 넬슨은 심지어 다저스 상대로 한번 잘 던졌어요. 이게 씨발 누가 봐도 언더게임인데 이걸 7.5점을 안 주고 8.5를 줘요, 이거를. 예, 다저스가 어제 경기에서 스캇이 또 닦여가지고 끝내기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애리조나가 지금 또 지금 이제 1순위 추격자로 선두 자리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 잡으면 매체가 많이 꼬꾸라졌을 때 이 애리조나가 또 기회를 잡게 되는 건데, 이걸 글쎄요. 네, 일단은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다저스 경기가, 저는 언더를, 이 다저스 애리조나 경기, 이거를 애리조나 경기 특히 언더를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불펜 때문이거든요. 불펜이 불안해서 아무리 언더가 좋아 보여도 언더를 갈 수가 없는 게 다저스고 이제 애리조나고 얘네들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5회까지 1대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었는데 6회부터 9회까지 4이닝 만에 점수가 그렇게 다 더해진 겁니다. 그만큼 얘네 둘 다 불펜을 못 믿어요, 불펜을. 그래서 저도 이게 8.5점이 주어진 건 알겠는데, 스넬도 마찬가지고, 스넬은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129 혈투를 했었고, 거의. 그 다음에 넬슨도 이게 이니히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불펜 비중이 줄어드는 경기란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8.5점 주면 이거는 언더 까야 되는 경기거든요, 사실. 언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불펜에서의 변수는 꼭 생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불펜 안 좋은 팀들, 애리조나, LA 다저스, 사실 뉴욕 매츠도 현실이 팩트고요. 양키스, 토론토, 그 다음에 불펜 안 좋은 건 또 누구 있냐? 저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요즘 휴스턴, 그 정도. 진짜로 믿으면 안 되는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시그널을 특히 좀 이 배팅 분석을 하면서도 많이 참고를 또 하는 편인데, 얘들은 언더 위주로 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국내보다 0.5점, 1점을 올린 상태에서 언더 시그널을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걸로 적중을 좀 많이 맞추게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해외 기준점 자체가 국내랑은 다르게 0.5의 기준점에 구한하지 않고 8점, 7점, 9점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에서 배당이 반반이면 그렇게 배당이 나오는, 그 기준점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합니다만,
사실 언더 위주로 내주는 그런 시그널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팀들 경기 시그널 언더 나온 거 보면은 아 오늘 먹을 거 없네 그 생각을 해요 항상. 그만큼 이 경기도 사실 언더 시그널이 이제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언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오늘 심지어. 네. 그만큼 지금 이 경기가 불펜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툭 말씀드리기에는 뭐 스넬도 오늘 잘하면 6이닝 1실점, 못하면 5이닝 한 2실점, 주자 만들고 주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책임주자 있는 상태에서 강판 거기서 실점 막냐 안 막냐 살짝 그런 느낌이고, 넬슨도 지금 오타니가 넬슨한테 10타수 1안타인가 졸라 약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좀 성적도 괜찮고 해서 넬슨도 6이닝 2실점 선에서 하면은 선발 싸움에서 이게 많이 나도 5점 아니면은 4점 선인데 거기에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게 5점 가까이 되는 점수 5점 6점 가까이 되는 점수가 더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은 해보면은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선발 역량을 믿고 이닝 히터 능력을 조금 믿어보면은 이 경기는 스넬도 고점 뜨고 넬슨도 고점 떴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라는 것 말고 그냥 개인 역량상에서의 잘했다 싶은 경기가 나오면은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4점 이상 나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불펜에서 그걸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외줄타기 언더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입니다. 배팅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저도 이 경기는 그래도 다저스가 좀 이기는 양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잡으려면은 결국 스넬 공략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스넬 공략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좌투 상대로 성적 자체를 바치고 보면은 팽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다저스 승을 안 드린 이유는 이거 시즌 지표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9월달 지표로 보면요 애리조나가 좌투 상대로 굉장히 매섭습니다. 실제로 케테 마르테가 20타수 6안타 3할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가스가 2할 7푼 8리, 그 다음에 메카시도 3할 3푼 3리, 토마스 표본 잡고 알렉산드 표본 16타수 4안타 1홈런 2할 5푼, 그 다음에 캐롤이 좀 약합니다. 21타수 4안타 1할 9푼. 근데 페르도모가 4할 2푼 9리 치고 있고, 그 라울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지금 17타수 5안타 2할 9푼 4리, 그 다음에 타와가 8타수 4안타 5할 치고 있고, 아예 컨택이 좀 안 되는 유형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이 경기는 그래도 타선 보면은 지금 뭐 캐롤도 좌투 상대가 너무 약하고 좀 그런 성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량 득점은 넣겠다 싶어서 일단 언더 좀 들여보는 경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과 콜로라도입니다. 어제 지는 줄 알았죠. 근데 와 기적적으로 또 이 경기가 조시 네일러의 싹쓸이 말로에서 싹쓸이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하고 그걸 또 이제 무노즈가 막아내면서 잘 잡아줬습니다. 근데 고든이 나오고 이제 카스티오가 나오는 경기인데 사실 카스티오는 잘 던진다고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시애틀이 이제 투수 마운드 싸움에서는 이겨먹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고든이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고든이 실제로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 등판까지 총 6번의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했던 경기는 샌디에고와의 홈 경기에서 홈런 3방에 무너졌던 3.2이닝 6실점 경기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다저스 상대로도 6이닝 1실점, 휴스턴 상대로 6이닝 1실점, 시카고 컵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샌디에고 상대로 원정 다시 가서 맞대결 다시 했을 때 6이닝 1실점,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3자책점 4실점 경기하면서 지금 고든이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핸디캡은 절대로 추천 못 드릴 것 같고 시애틀 일반승 정도로 명분을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거는 시애틀이 승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승 정도로만 좀 더 추천드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이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콜로라도 그러면 역배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게 어제 경기 하필 털렸던 게 그 발드닉이었어요. 발드닉이라고 하면 지금 할바르손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콜로라도의 지금 핵심 불펜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걔가 털려버렸다 보니까 지금 콜로라도 불펜에서 누가 나와도 지금 사실 에스트라다를 제외하고는 롱릴리프로 만약에 에스트라다 나오면 대형 사고긴 한데 에스트라다 말고는 사실 지금 당장에 콜로라도 불펜에서 이제 믿을 만한 선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시애틀이 뭐 필승조 연투까지는 좀 생각을 해줄 거고 어차피 요거는 잡지 않을까, 일반승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꼬시는 경기예요. 대놓고 역배가라고 꼬시고 있어요. 예, 선발 투수 브루베이커, 그 다음에 소니 그레이 나오는데, 예, 세인트루이스 역배줬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워커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또 털렸죠. 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팬분이 계신데 많이 욕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불펜 자체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소니 그레이 대 브루베이커라. 답은 그냥 아무리 봐도 이제 선발에서 소니 그레이가 버텨줄 수 있는 수준만 생각하면은 양팀 타격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진다고 볼 수 없는 경기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필승조를 싹을 다 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구한 걸 보면 스반슨, 그 다음에 오브리언, 그 다음에 로메로, 조조 로메로까지 다 썼는데 얘네들이 조조 로메로가 지금 연투라서 못 나올 거고 이제 그 스반슨이랑 오브리언은 아마 오늘 나오겠죠. 연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불펜데이를 지금 할 걸로 예상되는데 브루베이커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멀티이닝을 던지면서 9월달에 경기 운영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투구수 자체를 한 45구에서 59 정도 선으로 이제 제한을 걸어놓고 경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이후에 로비레이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로비레이가 불펜데이가 아니라 2이닝 정도 쓰고 로비레이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비레이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좌투 상대 지표를 보면요, 안 밀립니다. 특히 로비레이의 지금 성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프너 느낌인데 로비레이가 아마 3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기가. 네, 3회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브루베이커가 2이닝을 실제로 던지면서 한 49 정도까지 실제로 좀 구사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게 맞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로비레이가 지금 오늘 경기에 이제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선발 발표가 얘로 그 로비레이도 나와 있다 보니까 얘가 오프너로서 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로비레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예정되어 있는 건요, 지금 이 세인트루이스와 이날 경기가 로비레이의 시즌 마지막 등판이 될 거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나오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보게 되는, 예, 좀 그런 경기이지 않나.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브럴슨과 도노반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 하늘의 땅 차이다. 어제도 결국 브럴슨 도노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소니 그레이의 베테랑들이 다 돌아와 있는 세인트루이스 타선 끝까지 뒷심 꼬장 부릴 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역배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예요.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휴스턴 경기인데 지금 또 1시간 거의 다 돼가거든요. 빨리빨리 보면 세베리노 대 이제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제 휴스턴이 어제 경기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애틀레틱스에게 5대1로 닦이고 말았고 스프링스 좌투공을 아예 공략하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하비에르가 버티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이게 홈런 없는 경기가 또 됐어요. 어제 경기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쉬운 게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도 이 파레데스가 복귀를 했거든요. 이 파레데스가 복귀를 했으면은 이제는 장타 생산에서 더 좋아져야 되고 알투베, 코레아, 파레데스, 크리스찬 워커 라인업 이거 지금 산체스도 지금 사실 선발 나와야 되는데 카라티니도 선발 나와야 되고 좀 다 써주면 좋겠는데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스턴 라인업이 진짜 약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애틀레틱스도 강하긴 합니다만 이 세베리노가 인생 투구를 했던 이 휴스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아마 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저는 쳐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의 휴스턴의 타선 자체가 보여주는 역량 자체가 지금 부상 복귀하고 파레데스가 그렇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베리노가 지금 이번 시즌에 홈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기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9위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대량 실점을 할 만큼 그런 성적은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가 기준점이 9.5점이나 주면 좀 언더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애틀레틱스 역배를 참 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번 시즌에 세베리노가 보여주는 홈에서 성적이 14경기 1승 9패 6.51의 ERA로 원정에서 6승 2패 14경기 동일하게 3.02 ERA로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요. ER 2푼 1이, ER 9푼 7리, 피안타일도 홈에서 너무 극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언더 게임 되지 않을까 좀 보는 경기인 것 같아요. 세베리노가 5이닝 3실점 언더로 끝나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9.5 좀 기준점 좀 높아 보이지 않나? 단 배팅은 그렇게 선호하는 경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일단 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로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